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월 21일 대한전선입니다. 자, 대한전선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수주 금액이라든가 그런 동향이 좀 있나 찾아봤는데 일단 뭐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 보고서라든가 지금 뭐 IR 소식, 뭐 공시 자료, IR 자료실 이런 것들 보면 동기화가 사업 보고서도 그렇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 보고서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상황들입니다. 보통 이제 사업 보고서로 나오는데 감사 보고서라든가 사업 보고서라든가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3월 18일에 지난번에 나오는 걸로 봐서도 시간이 좀 지난 3분기 실적이랑 바로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수주 금액이라든가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실적 발표는 좀 나왔는데 아직 여기 뭐 컨센서스의 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FN 가이드에서 취합하는 것들인데 FA 가이드에서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취합이 계속 안 돼서 답답해서 들어왔더니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정확히 지금 수주가 얼마인가라는 부분들을 따로 사업 보고서를 지난 사업 보고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기화를 좀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없어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전에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의 인프라의 그 투자 법안이 좀 통과가 되는 게 일단은 수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1조 달러의 미국 인프라 투자 여기서 이 기사들도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력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은 중요한 게 툭하면 정전 툭하면 정전이고 너무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땜질식으로 계속 이제 전력 설비 뭐 이런 계속 이제 보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바이든이 뭐 이런 지금 아직까지 나무로도 이렇게 땜질식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죠. 전봇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웬만한 시골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요즘에 뭐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땅에 매설되어 있는 전력망이 다 있는 상황들이라서 전봇대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요즘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9세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 오래된 도시는 100년이 넘은 노후와 전기 시설을 고쳐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툭하면 고장이 나더라. 지금 이거를 다 고치려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 것들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나무에 나무. 이런 여차하면은 지금 감전 위험도 있고 정전으로 신호등이 작동하지도 않고 막 이런 나무 전봇대 보이시죠? 약간 이런 상황들이라 일시적인 후진성 낡은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약간 좀 뭐 얘기들은 좀 많았지만 뭐 상하수도 도로 철도 이런 대부분식은 낡은 시설들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법안이 뭐 계속 이제 결국에는 통과가 된 상황들입니다. 지금은 통과가 됐죠. 지금은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약간 이런 상황들인데 그 교량이라든가 도로 뭐 철도 이런 전봇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전력망 교체 투자에 대한전선이 지금 이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게 확인된 게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2000년대 초 미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수주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대규모 노후 전력망 교체 투자 이게 수혜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 장기적인 부분들로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 거예요. 1조 2천억 원 달러짜리 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주요 케이블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한 대한전선의 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상황들을 보기가 오히려 힘들죠. 아무리 낡은 지역의 시골 같은 데 가더라도 나무로 되어 있는 전봇대 요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과도기, 과점기다. 좀 이게 성장을 기대하기 좀 힘들다. 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지금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좀 성장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원초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1,000억 원짜리 규모 매출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수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진 공장을 새로 뭐 설립을 한다. 대형 해저 케이블 공장 당진항에 들어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고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재정비한다라는 지금 일을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떻게 보면 무기예요. 무기 없이 전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재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돈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은 이제 청약 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유상증자를 확보한 자금 5천억 중에서 1,000억 원은 해저 케이블 공장 설립에 투자를 하고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어디에 할 것이냐? 당진의 대형 해저 케이블 생산을 위한 바다 부근에 공장을 짓는다. 이게 바다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륙에다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대전까지도 아니고 어디 뭐 경북 중심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상주, 김천, 뭐 대전까지도 대전도 뭐 세종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버리자고요. 충주 이런 쪽으로. 그러면은 바다 쪽으로 물류를 해야 되잖아요. 옮겨야 돼요. 들고 옮겨야 돼요. 근데 해저 케이블이 그냥 무겁습니까? 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고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유통을 시키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진에다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증설을 하면 여기서 바로 생산을 하고 여기서 바로 출하를 시키면 되잖아요. 바로 수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아껴진다. 이건 뭐 지리적인 부분들이라서 뭐 이천, 용인, 천안 이런 쪽으로만 한다라고 해도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당진 이런 해안가 쪽에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하는 것들이 수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 비용들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런 해저 케이블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형 해전 케이블은 육상 운송이 안 된다라고 하죠. 케이블을 품고 감는 장치는 무게가 1만 톤에 이르기 때문에 배에 바로 감아서 실어야 돼서 내륙이 아닌 항구 옆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특징적. 자, LS전선이 투자와 성장을 반복하는 동안 경영난으로 한때 완전 자본 잠식 위기에 빠졌던 대한전선은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집중을 했다. 이거는 과거의 얘기고 이제 국내 1위 전선사라는 자리를 LS전선이 내준 것은 물론 점유율은 LS전선이 60%, 대한전선이 20% 매출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호반건설의 주인이 바뀌면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호반건설에도 자금 지원들을 단기 차입금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줬잖아요. 그 LS 전선의 점유율을 뺏어온다라는 것보다는 글로벌 같이 함께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산 기지를 갖고 있거나 설립 중인데 이곳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케이블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 법인만 있는 미국에도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실적이 4분기까지만 해도 수주가 그동안 좀 지연된 것들도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수주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한 거예요. 뭐 일회성 비용들도 좀 있었지만,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여기에 반영이 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좀 이 보면서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정상화가 되면은 말씀을 반영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상증자 결정.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유상자를 받으려면 신주수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주수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유상증자 청약을 나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할 거면은 신주인수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일에 청약을 하는 거예요. 뭐 HTS, 뭐 MTS 뭐 다 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증권사에 전화를 하세요.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 청약을 지워버려가지고 자, 청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야죠. 매도. 그러면 청약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청약을 신주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일 받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되면은 내 계좌로 입고가 되는 겁니다. 계좌로 입고 청약이 되면은 이 과정들이 없는 거죠. 이 과정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매도를 하면 신주수권 매도를 하면 청약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과정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도를 하면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청약을 할 때 유상증자를 공고를 하면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마이너스 4% 정도 이거를 신주수권으로 메꾸지 않고 청약을 하느냐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권리락이 마이너스 4% 정도 났잖아요. 이거를 손실 나기 싫어. 그럼 신주수권을 매도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신주수권 매도 기간이죠. 아직까지 여기 보면은 자 밑에 2월 24일까지예요. 2월 24일까지 지금 이제 며칠 정도 남아 있는 상황들인데 자 신주인수권 현재가가 있고 신주인수권 주문 여기 치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주문하는 거 지금 현재가를 보면 차트를 보면 자 이게 호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체결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첫날에는 좀 가격이 강세를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죠. 팔 사람들은 팔고 살 사람들은 산다라는 얘기예요. 살려고 하면 좀 천천히 사도 되고 팔려고 하면 빨리 팔아야 되고. 근데 신주수권은 산다 유상증자 청약을 더 할 수는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이 돈을 다 주는 겁니다. 낮게 사야 이득은 조금 있겠죠. 근데 주가가 좀 떨어져 버리면은 신주수권을 낮게 사도 뭐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기는 어렵죠. 자, 지금 1460원에 1460원 주가 형성을 하고 있고 유상증자 가격이 1295원이잖아요. 1차 가격 이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조정을 좀 받으면은 1200원 뭐 1295원 돼 있는데 1260원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고 이게 1차 가격일 뿐이고 2차 가격이 나오면은 이 가격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다면 지금 신주주권 가격이 얼마죠? 120원이잖아요. 자, 120원에 지금 이제 1차 가격이니까 120원에 1295원, 95원 이렇게 하면 1415원이죠. 그럼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은 이득이긴 한데 추후에 주가 움직임들을 모르니까 뭐 10원, 20원 뭐 굳이 그냥 유상증자 초과 청약 해가지고도 이 하면 되는 거니까 초과 청약 해가지고 1295원에 사면 되는 거니까 신준수권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거 이론적인 부분들의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는 상황들이죠.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이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137원이죠. 137원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데 137원 플러스 1295원 이렇게 하면 1432원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 일단 청약을 하기 위해서 신주수권을 더 매수를 해도 되나요? 되긴 됩니다. 근데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권리락 다 받고 다 매도를 했어요. 현금 확보를 다 했어요. 이날 현금 확보를 다 한 다음에 유상자를 좀 더 받겠다. 다시 난 다 채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만 이게 그게 있더라. 효율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알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난 신주수권 매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청약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주수권을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신주수권을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 그 수만큼 유상자 청약을 더 할 수가 있겠죠. 3월 8일, 3월 10일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청약을 3월 8일, 3월 10일에 유상증자를 청약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주수권을 가지고 있고 유상증자 청약을 이 기간 동안 나는 할 거야 신주인수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안 할 거야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둘 거야. 라고 해서 청약도 안 했어. 근데 신주의 수권은 가지고 있어.
청약도 안 했어. 신주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기간들이 끝나면은 이거는 말소됩니다. 소멸이 돼요. 이거는 신주주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권리는 당연히 청약일이 지나면은 소멸이 되겠죠. 이러면 그냥 권리락에 대한 돈을 날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신주주권을 결정을 하는 것들 안 하면은 매도를 하고 가지고 있고 안 하면은 매도를 하고 청약일이 지나면은 소멸이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자, 이런 것들 자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기회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0.456주예요. 1주당 0.456주예요.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이번 증자를 통해서 주수가 늘어난다. 상장일이죠, 상장일. 상장일에 주수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부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이기도 하다. 부담. 이게 0.2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부담이 덜 한 상황들인데 0.5주에 1주에 이거는 거의 1주당 1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주식수가 그대로 더 한 기업이 더 생겨난다. 당연히 부담이 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억짜리 기업이 뭐 만주로 나누면은 얼만지. 근데 이게 증자를 시켜가지고 15,000주로 나누게 되면은 1주당 가격이 떨어지겠죠. 나누기 뭐 2만주. 그러니까 이게 증자를 시켜가지고 원래 만주였는데 15,000주가 되느냐 2만주가 되느냐 1,000억 원을 나누는 거. 나누는 이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당연히 커지면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1주당 가치. 그러니까 오버행 물량들이 지금도 이거 오버행 물량들 물량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거잖아요. 상장한 이후에도 주가가 또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소화 과정들을 거칠 거다. 이런 것들을 오버행 시장에 매도 물량들이 출하되는 거. 이거는 상장 이후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가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좀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현금 확보를 해놨던 것들 여기 움직임들 보면서 대응을 잡는 거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추후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 대응 잡는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건 유상증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연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